네, 안녕하세요. 쇼핑몰 창업 전 제일 많이 문의하는 질문,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아이맵 사업성공지원팀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 통신, 판매업 신고 등 쇼핑몰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쇼핑몰 창업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쇼핑몰을 준비하고 이제 막 창업을 했던 분들이 제일 많이 문의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다뤄집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쇼핑몰 창업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이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교육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핑몰 창업을 위한 기본 조건. 제일 먼저 다뤄볼 내용은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이란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이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기본적인 상업의 상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품 판매, 즉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추후 미등록 가산세,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의 추가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 과정에서 사업 개요, 부가세 납부 방식 등의 주요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를 잘못 입력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거래가 발생한 20일 이내에 등록이 되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사업자 등록 방법은 첫 번째, 세무서 직접 방법, 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다른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관할이 아니다 보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소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대표자, 사업자 대신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관련된 위임장과 사업자의 신분증, 그리고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또한 이 위임장 부분에는 사업자의 서명이 꼭 필요하니 이 부분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등록입니다. 관할 세무서와 거리가 멀거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즉 대표자분의 신분증이죠.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교부되고 있으며 방문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국세정책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누르시고 사업자 등록 안내 클릭하시게 되면 제출 서류 및 교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셨다면 그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다 완료가 되었다면 사업자 등록은 상품 판매, 즉 거래가 개시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 주셔야 되니 이 부분은 잊지 않고 진행을 꼭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쇼핑몰 창업 필수 절차,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시 필수, 사업자 유형 완벽 정리 가이드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이 세금 유형과 세율이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사업자 등록 신고를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알아볼 내용은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온라인 판매가 발생하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연 1회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하는데 이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고 신고일 그리고 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1월 초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초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첨부된 아이엠 홈페이지 이미지와 같이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상호명,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함께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진행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게 되면 영업 정지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신고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알아본 사업자 등록, 그리고 사업을 운영한 홈페이지가 필요해요. 그 통신 판매업 신고 양식에는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과 그리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적는데 만약 자사몰이 아닌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 채널을 오픈했다면 호스팅사 그리고 오픈마켓 페이지에 공개된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아이맵을 통해서 자사몰을 개설을 하셨다면은 여기 통신 판매업 신고하기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역 508 GS타워 12층입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돈이 오갈 때 거래 안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필요한데요. 많이들 좀 익숙한 에스크로가 구매 안전 서비스 중 하나고요. 만약 온라인 쇼핑몰, 그 자사몰 운영을 위해서 PG사에 가입을 하셨다면 별도 신청 없이 PG사에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관련된 내용은 아래 국내 전자결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출력하기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각각의 PG사에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시, 군청의 지역 경제과로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이냐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살짝 다른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이 부분이 추가로 법인 인감 증명서 그리고 법인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 점도 잘 확인하시고 신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통신 판매 신고업을 매년 초 1회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연초에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참고하시면 좋을 가이드라인 이렇게 3개 아래에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창업 전 제일 많이 궁금해하고 문의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사장님들이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 반드시 고민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첫 번째는 사업 계획을 좀 꼼꼼히 세우셔야 해요. 어떤 것을 판매할지에 대한 판매 아이템을 좀 고민하고 도매 가격을 고려하여 상품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쇼핑몰을 시작했다면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나 뭐 특정 브랜드나 상품으로만 좀 한정 짓지 말고 시장에 집중해서 다양한 상품 판매를 작은 범위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시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민한 아이템을 어디에서 판매할지에 대한 판매 채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셀링에서부터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자사몰 등 적합한 판매 채널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 것인지, 동업을 하고 있다면 법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전에도 이제 이 부분이 결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쇼핑몰이라면 쇼핑몰 이름, 사업장 주소, 그리고 사업용 전화, 대표 전화, 고객센터 전화번호처럼요. 그 다음 질문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가 뭔지에 대한 문의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 판매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자세한 업종 코드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업종 기준표를 좀 참고해 주세요. 만약 아이맵을 통해 자사몰을 만들었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을 통해 오픈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업종 코드는 525101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 쇼핑몰 창업 필수 절차,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체 업종 코드에 대한 확인이 원하신다면 이 부분은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사업용 계좌, 사업용 전화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선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용 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에서 번 돈이 입금되고 사업을 위해 지출된 내용이 확인되는 계좌예요. 그래서 국세청에 등록이 되었다면 이는 대표자 혹은 사장님의 개인 계좌로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업용 계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작년 대비 수입이 좀 많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청에 등록 진행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와 같이 도매업, 소매업인 경우 전년도 대비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쇼핑몰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혹은 처음부터 복식부근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이 좀 잘 되어서 많은 돈을 좀 벌게 되면 나중에 이와 같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좀 수입, 지출, 경비 등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는 처음 쇼핑몰을 시작하는 경우 필수는 아니나 미리 등록했을 때 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사업 비용 관리가 용이하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진행을 해요. 아무래도 사업용 자금과 개인 자금이 좀 섞이게 되면 수입, 지출 등의 금액 확인이 어렵고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후 세금 신고할 때의 편의성을 위해 미리 등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를 할 때 상품 판매를 하고 얻은 수익, 그리고 상품 구입, 사이트 운영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 등을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용 계좌를 미리 등록을 하고 관리하게 되면 수입 지출한 내역이 누락되지 않고 정확한 비용 증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 절세 등을 위해서 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이는 미리 좀 만들어서 국세청에 반드시 등록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비용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전화번호는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이를 사용하게 되면 브랜드, 사이트 이미지의 좀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고 개인 010이라는 번호로 노출되어 있다면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용 전화번호를 운영한다면 구매자분들에게 좀 안정적이고 신뢰가 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또한 개인 생활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용 전화를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나요? 신청해도 되나요?에 대한 질문인데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소셜 셀링에서도 전자상거래 업종은 집 주소로도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 주소는 사이트에 상호명, 대표자명,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홈페이지에 필수로 공개가 되어야 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거주 중인 집, 그리고 전월세 오피스텔 등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고 상세 정보인 동호수가 보이지 않게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예비 대표님들이 문의하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두 공개가 되어야 하긴 합니다. 추가로 전월세 거주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은 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소에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은 구매 안전 서비스가 뭐죠? 이용 확인증은 꼭 필요하나요? 인데요. 일단 구매 안전 서비스란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자인 구매 안전 서비스, 이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가 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온라인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후 이 구매 안전 서비스 발급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쇼핑몰 택배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인데요. 우선 택배 계약 전에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좀 있어요. 이를 좀 먼저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상품 카테고리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 냉동 보관 상품인 경우 당일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빠른 배송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한 택배사마다 좀 취급하는 품목이 다르니 이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 물량인데요. 택배사를 계약을 하려면 일정한 물량이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져요. 일반적으로는 계약 기준은 월 100건 이상인데 이는 기사님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와 포장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냉동 상품이라면 아이스팩 포장을 하는 것처럼 이런 필요사항들을 미리 좀 생각하고 고려하신 다음에 택배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택배사 계약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물량이 좀 월 평균 50건 미만이라면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집이랑 사무실에 좀 가까운 편의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사업자 인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인, 우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좀 계약에 대한 부담이 좀 사용이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좀 점점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계속해서 편의점에 방문하고 배송을 진행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게 반품 접수가 좀 어렵다, 번거롭다는 단점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외로는 오며 가며 지역 담당 택배 기사님과 따로 연락을 해서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기사님께서 직접 물건을 수거하러 오기 때문에 좀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절약할 수 있고 기사님에 따라 좀 물량 개수가 다르니 먼저 기사님과 연락해서 미리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택배사와 계약인데요. 월 평균 좀 물량이 많고 냉장, 냉동, 상품 등과 같이 좀 신속하게 배달이 필요한 제품에 한해서 좀 적합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메이저 택배사를 이용하게 되면 신속성, 그리고 안정성 등이 보장된다라는
라는 장점이 있죠. 다만 레이저 택배사의 경우에는 좀 택배 물량이 좀 중요하니까 물량이 좀 많아지고 고객 만족 그리고 관리 등이 필요한 시점에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동대문 사입선초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인데요. 일단 사입삼촌이란 이제 바쁜 사장님을 대신해 남대문, 동대문 시장역 같은 도매 시장에서 상품을 좀 사입하고 이제 상품에 대한 샘플을 좀 배송하고 정산 등을 진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대체로 각 도매 시장에서의 물량이 좀 많고 혼자 이를 상품을 픽업하기가 어려운 분들 혹은 도매 시장과의 거리가 좀 있는 지방에 위치한 사장님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사입통통을 이용하시는 게 교통비용과 이제 시간, 체력상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입삼촌을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지인 추천, 소개인데요. 그 도매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만나는 도매시장의 사장님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옷가게의 지인분들이 소개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네이버 카페의 셀러오션이라는 부분이랑 사입모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사입삼촌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맵에서는 예비 사장님께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단계로 끝나는 온라인 쇼핑몰 가이드북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스토리 들어가시고 이쪽에 블로그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이드북은 약 25페이지로 내 사업 시작하기, 그리고 쇼핑몰 차리기, 고객 데려오기, 그리고 뭐 매출 내기 등으로 좀 각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좀 이제 시작하는,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인 경우 이 가이드북을 좀 보시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025년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집 공고일은 2025년 2월 3주, 이 이미지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 개인이나 법인 등록 등이 진행되지 않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K-스타트업을 통해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상품 판매 전략이나 홍보 전략 등의 좀 유용한 정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좀 잘 준비해서 얘를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진행하기 이전에 저희 아이엠 홈페이지 부분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이 네,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사업 기획서 작성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교육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교육 자료는 지금 여기 아이엠의 스토리 블로그 쪽 들어가시게 되면은 많은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할 거고요. 추가로 또 알려드리자면, 아이맥은 2월부터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5시에 매일매일 새로운 교육 주제로 여러분들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아이맥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고객 지원 들어가신 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2월에 진행되는 교육 일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수강 신청은 없고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옆에 교육 예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서 좀 교육 참여가 어려우셨거나
다시 보기를 통해서 재수 강의 필요하시다면은 이 부분은 고객 지원. 여기 동영상 강의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니까 혹시나 듣고 싶거나 다시 들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좀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랜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다 더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